아버지의 담낭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다. 복강경으로 하는 최소침습 수술이라 위험 부담도 적고 회복도 빠르다는 의사의 설명에 가족들은 안심했다. 이 병원은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었고 집도의인 박 교수는 이 분야의 권위자로 통했다. 수술 전날 밤 아버지는 걱정스러워하는 가족들을 오히려 위로하셨다. 간단한 수술인데 뭘 그리 걱정하느냐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수술 당일 아침 아버지를 수술실로 보내며 우리는 2~3시간 후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예상 수술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간호사에게 물어봐도 곧 끝날 예정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1시간, 2시간이 더 지나면서 가족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오후 늦게서야 박 교수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그는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한 뒤 무거운 입을 열었다.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지만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박 교수는 담낭 주변에 유착이 심해서 예상보다 복잡했다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을 듣는 동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박 교수의 말에는 일관성이 없었고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는 듯했다. 수술 중 정확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 간단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던 분이 온몸에 각종 관을 꽂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셨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을 만나 상황을 물어봤지만 각자의 말이 달랐다.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지병이 문제였다고 했고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여전히 유착 때문이라고만 반복했다. 그 같은 수술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더욱 이상한 것은 수술 기록지였다. 수술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약 15분간의 공백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의문점들을 제기하자 병원 측의 태도가 급변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설명해주던 의료진들이 갑자기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병원 행정실에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며 더 이상의 면담을 거부했다. 결국 의료진과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의 답변은 차가웠다. 의무과장은 우리를 회의실로 불러 냉정하게 말했다. 환자분의 수술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시행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이는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병원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호사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병원은 완전히 선을 그었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그들은 각종 의료 용어와 법률 용어를 동원해 우리를 압박했다. 의료 행위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환자와 가족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환자의 생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하나의 케이스, 하나의 번호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몰래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날 수술실에서 큰 실수가 있었어요. 집도의가 중요한 혈관을 건드려서 대량 출혈이 일어났는데 이를 숨기려고 기록을 조작했어요. 사라진 15분의 공백은 바로 그 실수를 수습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박 교수는 최근 들어 실수가 잦아졌어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그의 명성 때문에 이를 덮어왔죠.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보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알려준다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는 없다고 했다. 병원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큰 진실이 드러났다. 박 교수의 실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병원 전체가 하나의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이런 사건들을 은폐하고 있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변호사가 투입되어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 기록은 조작되거나 삭제되었다. 피해 환자와 가족들은 복잡한 의료 용어와 법률적 절차로 지치게 만들어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은폐 작업에 간부급 의료진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에게는 병원의 명예와 경제적 이익이 환자의 생명보다 중요했다. 원무과 의무과 법무팀까지 모든 부서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은폐 행위였다.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한 명의 의사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다. 언론에 제보하고 의료진 고발을 준비하고 시민단체의 도움을 구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병원 측은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을 동원해 우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힐 수 없었다. 용기 있는 의료진들의 내부 고발이 이어졌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도 나서기 시작했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은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차가운 기계였다. 그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려는 의료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의료진과 썩은 시스템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사건이 준 교훈이다. 아버지는 결국 회복하셨다. 길고 힘든 치료 과정이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노력이 더 나은 치료로 이어졌다. 이제는 정말 환자를 위하는 병원에서 건강을 되찾아가고 계신다.